자, 지금 할 내용은 벡터의 덧셈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벡터의 덧셈. 자, 일반적으로 벡터라는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방향이라는 거는 어때? 그치? 시작과 끝만 생각하면 우리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A에서 B라고 했을 때 우리 벡터를 표현하는 식은 자, 시점 A와 B 이렇게 표현해. 여기는 당연히 시점이고 얘는 종점이 되겠지. 이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된 식으로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면 벡터의 연산에서 벡터 합은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에 있는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두 벡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두 벡터를 연산해서 더할 때, 그치?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벡터의 합을 하면 우리는 벡터라는 게 어떤 걸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쉬울 거라고. 자, 시점과 종점으로 어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 자체. 이게 이제 벡터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벡터의 표현에는 그래서 크기는 바로 어디에서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 거리가 크기가 될 거고 방향은 어때요? 그 시점과 종점을 어때? 이은 방향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합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벡터를 더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를 A 벡터 그대로 평행이동, 이 식을 그대로 옮겨온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리고 B 벡터의 어디, 시점 벡터를 A 벡터의 종점, 시점을 A 벡터의 종점으로 일치해서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두 벡터를 어때요? 처음 벡터의 종점과 나중 벡터의 시점을 연결해서 두 벡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두 벡터의 합은 바로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처음 벡터의 시점과 그치? 나중 벡터의 종점을 뭘로? 그렇지?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이렇게 연결하고 봤더니 어떤 벡터가 여러 개가 합벡터가 되는 건 어때요? 시점하고 종점을 끊임없이 연결했을 때 처음 벡터의 시점과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식.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각각의 어때요? 점들을 선생님 A, B, C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게. 그럼 A 벡터라는 내용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A, 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라는 벡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B, C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A하고 B 벡터를 합치니까 뭐가 됐어? 그치? 이대로 합치니까 A에서 C 벡터를 바로 연결한 A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벡터를 뭐라고 할까? C 벡터라고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C 벡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벡터의 연산에서의 덧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벡터든 어떻게 자, 두 벡터의 합을 이용한다 그러면 처음 벡터는 종점을 그리고 나중 벡터의 시점을 연결해 무한 연속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처음 벡터의 시점과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어때? 직선으로 연결한 식이 내가 원하는 벡터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벡터라는 거는 공간상이 어때요? 여러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를 합해라라고 얘기한다면 어때? 얘네들을 어때요? 다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때? 여기서 뭐를 맞춰주고, 그치? 시점과 종점을 맞춰주고 또 이 벡터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점과 종점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처음 시점에서 제일 마지막 벡터에 뭐를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한 이게 이제 벡터가 되겠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세 벡터의 합 벡터가 되겠죠. 자, 벡터의 합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 개의 벡터를 어때? 종점과 시점을 연결해서 합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벡터라는 건 결국은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여러 벡터가 합쳐지면 처음 벡터의 시점과 그 각각의 벡터의 종점과 시점을 연결했을 때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벡터가 원하는 벡터의 합 벡터가 된다. 자, 그러면 벡터의 합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 알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벡터가 있다라고 이미 가정을 해볼게. 자, 그 벡터를 어떻게 좌표 평면에 그치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좌표 평면인데 어떤 두 벡터가 있으면 평행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이 시점을 A라고 하고 연결된 점을 B, C, 평행 이동한 각각의 점을 B, C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벡터를 어떻게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그치, 처음 벡터의 시점과 마지막 벡터의 종점 벡터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이 벡터의 합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자, 이렇게 어때요? 자,
얘를 각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자, 벡터의 합을 첫 번째 벡터는 그치 AB 벡터에다가 뭐를 더하면 그치 BC 벡터를 더하면 자,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AC 벡터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특징적으로 자, BBB를 한번 볼까요? BB가 어때? 아, 처음 벡터의 종점과 그 나중 벡터의 B 벡터가 뭐 한다면 같다면 결국 이 두 벡터를 합친 새로운 벡터 전체 합 벡터는 뭐해? 그치? 처음 벡터의 시점과 나중 벡터의 종점으로 하는 그치? 벡터가 된다. 이거를 이해해 두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연산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AB 벡터 더하기 DR 벡터가 있고 더하기 BD 벡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얘네들을 연산하는 거는 이렇게도 연산을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이놈하고 이놈을 비교해서 봐봐. 두 벡터의 합은 뭐가 될까? 그래요. 자, BB가 어때? 처음 벡터의 종점하고 나중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네? 그러면 결국 두 벡터를 합치면 A, B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얘하고 합치면 또 어떻게 될까요? DR 벡터가 되고. 어찌 DD가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AR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설명하는 걸로 하고 어때요? 지금 이제 벡터의 합을 각각의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했던 식들을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임의의 벡터, BC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합 벡터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임의의 점을 정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새롭게 정해진 게 뭘로 정해졌냐면 BB가 새롭게 나왔죠. 자, 이놈을 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AC 벡터라는 놈은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 오, 그걸 그대로 응용한 거죠? 자, B라는 게 어때요? AC 벡터에서는 B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이게 새로운 점이야. 새로운 점으로 정의된 거예요. 새로운 점으로. 그러면 새로운 점으로 정의되고 A는 뭐를? 그치? 시점을 의미하고 자, 여기 C는 뭐를? 이 C의 종점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연산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벡터를 합으로 표현하는 건데 쌤은 자 BC 벡터도 이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B라는 건 임의의 점을 뜻해요. 그러면 쌤이 임의의 점을 그 P라고 정의해 볼게. 그러면 얘를 어때? P라는 새로운 점을 통해서 BC 벡터를 합 벡터로 새로운 벡터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BP 벡터 플러스 뭐라고? PC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여기도 보니까 뭐가 그치 P가 어때요? 처음 벡터의 종점과 시점이 같아지는 거죠. 직접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합 벡터를 이해한다면 선생님이 BC 벡터를 BC 점을 찍을게요. 자, 임의의 좌표점을 찍고 P라는 새로운 점을 P라는 걸 한다면 자 문제에서는 BC 벡터를 표현하는 거야. 그치? BC 벡터를 표현하는 거야. 그쵸?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합 벡터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치? BP 벡터 더하기 시점과 종점을 일치하죠? P에서 PC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BP 더하기 PC를 하면 뭐가 돼? B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따라서 BC 벡터는 이렇게 합 벡터로 표현하면 새로운 점으로 정의할 수 있어. 이건 나중에 이제 벡터의 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새로운 점으로 통해서 새롭게 그치? 두 BC에 대한 벡터를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자, 삼각형의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 자,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 삼각형의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 두 벡터의 연산의 합을 할 때 선생님이 두 벡터를 공간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치? 두 벡터를 물론 이 두 벡터는 공간상에 있는 두 벡터라고 얘기를 할게. 이런 두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이 시점과 종점을 어때? 일치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 좌변처럼 되겠죠. 그렇게 일치했을 때 그 점, 일치한 점을 선생님은 점을 이렇게 정의할게. A, B, C라고. 그러면 어때요? 종점을 연결했을 때 벡터의 합을
처음 벡터의 시점과 나중 벡터의 종점 직선을 연결했던 이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이 된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벡터를 A 벡터,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합 벡터는 A 더하기 B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B에서 뭐를 하면, 그치? B, C를 더하면 뭐가 되더라? 그렇지? A, C 벡터가 되더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B는 임의의 점이라고 하고 AC에 의해서 A 시점 A와 B점 C를 벡터의 합을 이용한 AC 벡터의 내용이 되겠죠.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는 어때요? 마주치는 두 점을 연결할 때 종점과 시점을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어디를 연결했을 때, 그쵸? 시점을 두 개를 일치시켜서 평행 이동한 거야. 시점이 일치. 저기는 종점과 시점을 붙여서 어때요? 처음에 있는 시점과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합 벡터를 결정한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평행사변형은 어때? 시점을 일치하게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까? 자, 이 두 벡터의 방향과 크기가 같은 거를 어때요? 이거하고 이거 평행하고 그리고 여기 시점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이 벡터를 어디로? 이렇게 해봐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죠? 그럼 결국은 각각의 점을 OA, BC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 OA 벡터를 뭐라고 얘기할 때? A 벡터라고 할 때 OB 벡터를 뭐라고? B 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자, A 벡터 연산 B 벡터를 하면 자, 결국 OB 벡터는 뭐하고 같지? 그치, OB 벡터 그대로 평행 이동하니까 뭐하고 같아? 그치, AC 벡터하고 같아. 아, 그러면 어때? A 벡터를 OA 벡터고 자, OB 벡터는 뭐하고 같으니까? AC 벡터하고 같으니까 결론은 뭐가 돼요? 그치, 이 두 벡터의 합은 아까 얘기했던 벡터의 합에 자, A하고 시점하고 얘하고 같죠? 그럼 뭐가 돼? O하고 C에 의한 새로운 벡터, O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얘를 뭐라고 할까? OC 벡터를 C 벡터라고 정의한다면 자, O에서 C까지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OC 벡터를 뭐라고 볼까? C 벡터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벡터는 시점으로 했을 때는 뭐를 하면 된다? 그치, OA와 OB의 어떻게 평행사변형의 두 평행한 선분을 그려서 어떻게 해준다? 그치, 대각선에 의한 크기 벡터가 바로 내가 원하는 합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시점을 일치하는 경우에는 종점과 시점을 무수히 연결을 해서 처음 벡터의 시점과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삼각형의 방법 벡터의 합이었어.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벡터 연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이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할 거야. 1학년 때 배웠던 교집합이나 합집합 이런 기호에 대한 정의 또는 합성함수도 배웠을 거예요. 자, 합성함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연산이 나왔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자, 연산의 성질 중에 교환 법칙이라든지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자, 참고로 교환이나 결합은 하나의 연산을 사용했을 때 하나의 연산, 자, 하나의 연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분배는 두 개의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수에서는 어때? 덧셈하고 곱셈을 두 개의 연산의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 또 이제 집합에서는 교집합과 합집합의 두 연산의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자, 지금 배우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실수에서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C가 성립하고 그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그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서 이렇게 결합한 값이나 이렇게 결합한 값이나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B 더하기 A 해야 되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 교환이라고 하죠. A, B를 바꿨다, 교환했다, B에 E가 했다. 그래도 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실수에서 뭐라고 해요? 덧셈에 대한 실수에 그치,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결합 법칙. 근데 실수 연산에서는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도 적용이 되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곱셈에 대한 연산, 얘는 덧셈에 대한 연산. 뭐가 적용이 돼? A, B는 AC가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서는 A, B, C라고 하는 게 다 모두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얘네들은 실수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자, 지금은 어때요? A, B, C가 아니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하는 어때요? 새로운
새로운 어떤 개념에 대한 체계죠. 자,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실수에서는 단순히 뭐만 있어? 크기만 있지. 어떤 값을 갖는 크기밖에 없다면 이 벡터라는 거는 뭐도 있어? 방향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벡터들에 대해서도 실수의 연산처럼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혹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는 어때요? 재정의해야 되는 거야. 왜? 성립하지 않은지는 어때? 직접 증명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은 뭐를 다루는 내용? 벡터에서, 그치? 실수가 아닌 벡터. 그치? 벡터에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 특별히 여기서는 뭐 없어? 분배 법칙이 없죠? 분배 법칙이 없는 이유는 벡터의 곱에 대한 내용. 벡터의 곱에는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되는데 내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적에 나오면 내적에서의 분배 법칙도 이 벡터에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내용은 단순히 벡터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교환 법칙의 예제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평행사변형법에 의한 거를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자, 여기가 O고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그랬어. 자, A, B 벡터가 있다라고 쳐보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얘기할게. B 벡터. 여기를 C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OABC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교환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A 플러스 B 벡터, A하고 바꾼 것도 서로 일치하느냐. 자, A가 같은지 보는 거예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자, A 벡터하고 B 벡터. 자, B 벡터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치? 평행사 변형에서 AC 벡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50, 평행사 변형법에서 50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N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제 B 벡터하고 A 벡터를 더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바꿔서 할게. 자, B 벡터가 뭐지? 이게 B 벡터예요. 자, A 벡터를 어때? 평행이동하는 거야. 자, 그럼 BC 벡터가 바로 OA 벡터하고 평행이동해서 같죠? 왜?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어때요? 좌표든 공간이든, 좌표 평면이든 좌표 공간이든 어때? 평행하게 이동하면, 즉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점을 어때요? 평행이동해서 어디든 옮겨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O라는 점 B로 일치시키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 BC 벡터하고 OA 벡터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똑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하고 A를 벡터로 합치면 뭐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결론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뭐고? B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어때요? 똑같이 O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O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 OC 서로 같으니까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뭐를?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을, 물론 이게 점들이라는 건 어떻다? 다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온 점들이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첫 번째 점을 O라고 하고 A, B, C라고 정의할게. 물론 OA 벡터를 A 벡터라고 얘기하고 AB 벡터를 뭐라고? 그래, B 벡터라고 얘기하고, 자, BC 벡터를 C 벡터라고 얘기를 할게. 자, A, B, C 각각은 원래는 어때요? 좌표점에서 이렇게 표현돼 있어. 자, 이 벡터를 A, B, C 벡터인데 얘네들을 어때? 그치? 어떻게 옮겨올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어디에? 그치? 자, 첫 번째 A 벡터는 어디로? O로 옮겨져서 OA 벡터가 A 벡터가 되는 거야. 저걸 옮겨온 거예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A 벡터도 B 벡터인데 어때? A라는 점을 여기 시점을 어때? A 벡터 종점에 평행이동해서 옮겨온 거죠. 물론 BC도 똑같이 저기 있는 C 벡터가 이건데 이 벡터도 평행이동해 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결합법칙이라는 건 어때요? 자, 연산법칙의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덧셈에 대한 벡터의 연산법칙의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자,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에 뭐하고 뭐를 결합하도 임의의 두 벡터야. 임의의 두 벡터. 자, 어떻게 결합하나? 그치? A하고 B를 결합하나? 어때?
BC를 결합하나. 어때? 성립하는 거, 결합법칙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지.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성립한다면, 성립하는지 이제 한번 증명해 볼게. 자, A 합벡터, B 벡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점하고 B 벡터의 종점이니까 얘를 쭉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 그치. A 더하기 B 벡터가 된다. 자, 이거랑 뭐랑 더한 거야? 그치. 이놈이랑 C 벡터를 더한 거죠. 그러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더하니까 자, 처음 벡터의 시점에서 어디를 연결? 그치. 직선을 연결한 C를 벡터. 자, 요 놈이 뭐가 되고 요게 되고 이게 뭐가 된다? 그치. 둘을 더한 색깔로 구분해 볼까요? 자, 놈이 A 더하기 B 벡터의 뭐가 돼? C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벡터를 표현해 볼게. 첫 번째 이제 결합에 의한 거니까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먼저 어때? 그림에서 직접 표현해 볼까요? 자, 그 벡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B 벡터가 이거죠? C 벡터가 이거고 둘 다 한번 시점과 뭐를? 종점을 계산해서 뭐야? 시점 처음에 있는 벡터 B 벡터의 시점과 C 벡터의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 그치? 그러면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가 된다?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전체 가로로 하고 쳐놨게. 그거에다 뭐를 더한 거야? A 벡터를 더한 거야. 자, A 벡터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A 벡터에서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돼요? 그치? A 벡터의 시점과 B 벡터 더하기 C 벡터의 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식. 바로 이게 되겠죠. 어때? 이게 바로 뭐가 돼? 따라서 A 벡터에서 뭐를 더한 거? 그치?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자, 얘랑 결론은 뭐가 돼? 이 벡터는 바로 뭐가 돼요? O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OC 벡터. 얘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O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벡터는 어때요?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정리했네. 벡터의 그쵸? 덧셈에 대한 연산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덧셈에 대한 문제 중에 이런 문제 한번 냈었을 거야. 자, AB 벡터 더하기 DR 벡터 더하기 ED 벡터 이거 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어때? 처음에는 A와 A를 묶어서 푼다 그랬죠? 얘는 바로 무슨 적용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그치? 결합법칙을 쓴 거죠. 이미 두 벡터를 결합해서 풀어도 덧셈에 대해 성립하니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을 결합하니까 뭐가 돼? DB가 없어지고 AD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나? 자, DR 벡터 더하기 AD 벡터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뭐가 적용이 돼? 얘하고 교환 법칙도 성립하는 거야.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교환 법칙으로 표현하면 AD 벡터에 DR 벡터니까 DD 또 뭐가 되고 쏘고 되고 AR 벡터가 나오는 거지. 자, 이런 것처럼 벡터가 어떤 덧셈으로 대한 연산이 있을 때 어때? 연산 법칙의 교환과 결합 법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어떤 연산 법칙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뭐예요? 실수도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지만 실수도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거나 임의의 두 개를 연산해서 더해준다거나 할 때는 뭐가 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교환과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지. 다음 내용 들어가 보자고. 자, 이번에는 이제 0벡터에 대한 얘기인데 0벡터는 어떤 벡터? 시점과 종점이 같은 걸 0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시점을 어떤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어. 자, 이 점에 대해서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자, 이런 벡터를 한번 떠올려 볼까? 얘는 뭐가 없어요. 자, 점이라는 게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점으로 표현돼 있어. 얘는 뭐가 없어? 크기가 없죠? 크기가 뭐라고 할 수 있어? 0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은 존재할까요? 점이라는 건 방향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즉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정의하고 보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 거야?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를 0벡터라고 정의해. 왜? 크기가 없으니까 0이라고 얘기한 거죠. 특징적으로 잡혀 있는 모든 점들은 0벡터로 표현하면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잡혀의 점들은 무수히 많으니까 점들을 정의하는 건 무수히 많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동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여기에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이 어떤 게 있는지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문제에 있는 거, 아니 뭐야, 개념에 있는 거를 각각을 증명하는 걸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0벡터가 A의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이런 게 0벡터를 더했을 때 어때요? 교환 법칙 자체도 성립하면서 0벡터를 더하면 자신 벡터가 나오는 거지. 자, 얘를 간단하게 증명하면 뭐가 되지? A 벡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AB 벡터라고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A 벡터 더하기 0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치? AB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임의의 뭐라 그랬어? 0 벡터라고 했으니까 얘는 임의의 점을 정의하는 거니까 선생님 B를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니까 B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덧셈 정리에서 BB는 어때? 처음 벡터의 종점과 나중 벡터의 시점은 어때요? 일치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 합벡터로 AB 벡터. 즉, 앞에 있는 뭐하고, 그치? 시점과 종점을 어때? 이 두 벡터를 합벡터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0벡터에다가 뭐를 A를 더한 벡터는 어떻게 되나? 자, 0벡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AA 벡터라고. 저는 무리가 없지. 왜? 어떤 점이든 점과 종점이 같으면 되니까. A 벡터는 또 뭐예요? 그치? AB 벡터가 되는 거지. 두루 더하면 어떻게 돼? A 일치하니까 시점과 종점을 그대로 연결해서 AB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A 벡터도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AB 벡터라. 셋 다, 죄다 뭐가 같아? AB 벡터로 모두 똑같은 거죠. 그래서 0벡터라는 거는 어때요? 임의 벡터에다 0벡터를 더하면 0벡터는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지. 덧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자, A 벡터에다가, 그치, 어떤 벡터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 0벡터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한번 정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라는 거냐면, 자, 벡터 A에 대한 어때? 역원에 대한 개념인데, 물론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은 교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식 자체로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 자, A 벡터를 뭐라고 볼까? 선생님 AB 벡터라고 한번 정해보자. 그럼 대입하면 뭐가 되죠? 그치? AB 벡터에다가 그쵸? 무슨 벡터를 더했더니 뭐가 된다? 0 벡터가 되는 거야. 자, 0 벡터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은 특별히 0 벡터의 뭐 시점과 종점을 AA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자, AA라고 한번 정해 보자. 그러면 자, 여기 벡터는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완성할 수 있어? 자, 시점이 A고, 그쵸? 종점이 A야. 그럼 종점은 A가 될 거고, 그리고 B하고 공통된 B가 어떻게 오면 돼? 여기에 B가 오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AB에다가 BA를 더하면 당연히 AA 되겠지? BB 같으니까 AA 될 거야. 아, 여기에 들어올 벡터는 뭐라는 거야? AB 벡터에 들어오는 벡터는 BA 벡터가 되네. 자, 우리가 어때요? 시점과 종점이 뒤바뀐 벡터를 뭐라고 하지? 그치? AB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때요? 그치? BA 벡터 이렇게 되죠? 시점과 종점이 뒤바뀌는 거야. 방향이 반대가 될 때 마이너스 붙여주죠? 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AB 벡터를 뭐라고 정의한다 그랬어? 처음에 A 벡터라고 정의했어. 대입하면 뭐가 돼요? A 벡터 더하기 여기 들어오는 거는 자, BA 벡터가 마이너스 AB 벡터니까 AB 벡터가 A 벡터니까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할 수 있네.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 결과가 0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물론 이거는 어때요? A 벡터에 대한 뭐 덧셈에 대한 요건이라는 개념이에요. 실수에서의 성질하고 많이 유사하죠? 실수에서도 뭐라 그래? A에서 그치? 0을 더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고 A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자, 실수에서 A에서 뭐를 그치? 마이너스 A를 해주면 뭐가 되지? 0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벡터의 이제 뺄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점을 일치해서 옮겨온 거야. 두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시점을 일치시켜서 옮겨온 거라고 봐요. 자, 얘를 특별히 O라고 하고 A, B라고 합시다. 자,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정의하고 B 벡터라고 정의하면 자, A B 벡터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A 벡터는 뭐를 의미해? 그치, OA 벡터를 의미하지. 자, B 벡터는 뭐를 의미하지? 그치, OB 벡터를 의미해.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O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지? BO 벡터하고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가 BO 벡터니까 BO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얘하고 얘는 뭐가 성립해? 벡터의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BO 벡터 더하기 OA 벡터가 되고. 자, 새로운 덧셈 우리 아까 어떻게 처음 시점의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게 되면 어때? 처음의 시점과 마지막 종점, 마지막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게 벡터의 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BA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자,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자, 실제로도 그림에서도 이해해볼까요? 자, B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B 벡터가 되죠. 그러면 A 벡터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합벡터 하면 뭐가 돼? 그치. BA 벡터가 되는 걸 그림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지. B에서 연결해서 A 벡터, BA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뭐를 얘기했냐면, 자,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BA 벡터란 놈은 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거예요. BA란 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OA와 OB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치? OA 벡터 빼기 OB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 자, 우리가 벡터를 분해를 할 때 이렇게 어때요? 하나의 벡터를 두 벡터로 분해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뺄셈으로도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렇죠? 덧셈으로도 분해를 할 수 있는 거 아까 했죠. 덧셈으로 분해할 때는 어떻게? 그치? 덧셈으로 분해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B로 시작해. B로 시작해. 그쵸? B로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문제 제정이 돼. 여기는 5가 되니까 5로 정의할게. 5로 일치하기. 이 5나 이 새로운 점으로 정의되는 이거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점이어도 상관없어. 자, BO 벡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더하기 OA 벡터.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면 자, 처음 벡터의 종점과 나중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합벡터는 BA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 BA 벡터는 이렇게 덧셈과 뺄셈에 의해서 새로운 점으로 어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뺄셈으로 정의되는 벡터를 꼭 알아둘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이거의 시점을 B라고 하고 C라고 기억을 하고 얘를 종으로 표현하면 얘는 뭐가 되죠? 그치, A는 종이 되고 B는 C가 돼서 우리가 뺄셈에 정의되는 벡터를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 C종은 종시다 이렇게. 네, C종은 종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면 어때요? 순서가 뒤바뀌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뺄셈으로 벡터 분해를 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 PR 벡터가 있다. 자, 뺄셈으로 표현하고 싶어. 자, 이게 C가 되고 얘가 종이 되죠? 그럼 뺄셈으로 표현할 때는 종. 그치? 새로운 문자가 사용이 돼. 새로운 문자라고도 하고 새로운 점으로 정의되는데 그 점을 B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뭐라고도 바꿀 수 있어? BR 벡터 빼기 BP 벡터 이렇게 뺄셈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덧셈으로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덧셈으로 정의할 때는 여기서 새로운 점을 B라고 정의할 때 덧셈으로 한번 정의해 볼까? 덧셈으로 정의하면 뭐가 되지? 그치? 시점에 P가 되고 그리고 B 벡터에다가 더하기 B에서 R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이 시점과 종점과 여기 시점이 같기 때문에 두 합벡터는 PR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같아요? 자, 마이너스 BP하고 PB하고는 어때요? 어때? 방향이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서로 같은 게 되는 거지. 두 개 같으니까 어때요? 두 벡터는 어때? 더하면 같게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검토해서 풀어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두 벡터의 합을 구하래요. 자, 어때요? 얘네들 평행이동하면 되죠? 자, 첫 번째 A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B 벡터를 어때요?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쵸? 평행 이동해주면 합벡터는 바로 이 벡터가 합벡터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게 그림이 있으니까 선생님 바로 그냥 옮겨올게. 자, 두 번째 문제 B벡터를 선생님이 공간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A벡터를 어떻게? 이렇게. 자, 얘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네. 그럼 얘는 뭐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거의 평행한 선분 하나. 그치? 이게 B벡터가 될 거고. 이게 A벡터 이렇게 될 거야. 평행한 두 선분에 의해서 내가 구하는 합벡터는 뭐가 된다? 그치? 대각선법에 의해서 이렇게 평행사변 대각선이 되는 거죠. 합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도 한번 볼까? 3번 문제는 어때? 두 벡터가 방향 같고 크기는 다른데 어때? 점 정점을 어때? 삼각법에 의해서 둘 연결하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바로 여기에서 A까지 벡터가 되겠지. 여기서 A까지 벡터가 될 거야. 그게 바로 이게 되겠네. 자, 이번에 덧셈에 대한 연산법칙인데 우리가 교환이나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만 응용하면 되지. 이거는 선생님이 덧셈에 대한 계산을 할 때 했었어. 자, 얘하고 결합해봐. DB 일치하니까 뭐가 돼요? AC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CC가 일치하니까 AD 벡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AD 벡터. 자, 2번 문제 QR 벡터 더하기 아, 자, 2번 문제 봤더니 QR 벡터 더하기 PQ 벡터 더하기 ST 벡터 더하기 RS 벡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여기서 볼까요? QR, R로 시작하는 거 어디 있어? 이렇게.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고? 그렇지. QS가 되죠? 그리고 얘하고 합치면 SS 같으니까 뭐가 되지? 그치? QT가 되죠? QT. 그럼 PQ와 QT를 더하면 뭐가 돼? PT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얘는 뭐가 된다? PT가 된다. 얘는 어때요? 각각 임의의 두 개를 결합해서 계산하고 순서에 따라서는 교환 법칙도 어때? 뒤바뀌면서 서로 일치하니까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때? 두 벡터를 뺀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 구하래. 자, 원래 벡터 B가 있으면 뭐만 해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지. 마이너스라는 건 벡터에서 뭐야? 방향이 바뀌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 A 벡터가 이거야. 자, B 벡터에 뭐를 해주면 돼?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그 벡터를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연결한다면 자,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자, 선생님이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결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합벡터, 즉 A-B 벡터는 그쵸? 여기 시점에서 종점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자,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2번은 어때? 뭐에서 뭐를 뺀다? 자, A에서 B를 빼죠? 이렇게 해볼까요? A 벡터가 이거야. 자, B 벡터의 종점에서 시점으로 가는 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평행 이동하면. 그래서 이게 A 벡터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니까 두 합벡터는 뭐가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3번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때? 방향만 반대가 되는 것만 염두하면 되겠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A 벡터가 이거야. 자, 평행 이동에서 B 벡터를 뭘로? 이렇게 옮겨볼게. 얘는 뭐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죠. 그러면 두 벡터 합치면 뭐가 되겠어? 그치. 당연히 네, 이렇게 되는 벡터가 될 거야. 자, 이제 덧셈, 뺄셈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대.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 자,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두 대각선의 교점은 뭐 한다? 그치. 얘를 이등분한다라는 거를 평행사변형 성질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평행사변형 성질. 자, 문제를 각각을 이렇게 봅시다. OA 벡터를 뭐라고 판단해서? A 벡터.
그치? OB 벡터를 뭐라고 본대요? B 벡터라고 한다면. 자, 문제 첫 번째. AB 벡터를 뭐라고 하느냐? 자, AB 벡터를 뺄셈에 대한 재정의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C종은 종씨라 그랬어. 종은 뭐가 돼? B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문자를 뭘로 정의해? O로 정의한다. 그럼 N은 뭐라고 할 수 있어? OB, 그치?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OB 벡터는 뭐고? 그치? B 벡터고, OA 벡터는 뭐예요? A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AB 벡터를 B하고 A 벡터로 다 표현했네요. 자, 두 번째, BC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볼까? 자, BC 벡터라는 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문제에서 보면 OA 벡터는 자, OC 벡터하고 관계를 잘 봐봐요. 크기가 서로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야. 아,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는 어때?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OC 벡터는 OA 벡터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BC 벡터를 뭘로? 그치, O로 재정의하면 C종은 종씨라고 그랬으니까 OC 마이너스 O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여기에 O는 새로운 점이라는 거라고 해서 이 점은 어때요? O뿐만 아니라 새로운 점이니까 임의의 점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뺄셈에 대한 재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식에 대입하면 뭐가 되지? OC라는 놈은 뭐니까? 마이너스 OA 벡터지? 그리고 마이너스 O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AB 벡터 표현하면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CD 벡터를 보자. 자, CD 벡터를 봤더니 CD 벡터는 뭐하고 같아? 자, CD 벡터라는 놈은 자, 평행이동에 의해서 BA 벡터하고 똑같죠?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아. 그래서 얘는 BA 벡터하고 같고. 자, BA 벡터는 또 뭐야? AB 벡터 표현하면 그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AB. 그러면 마이너스 AB 벡터는 1번에다가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네? 마이너스 B 벡터 플러스 A 벡터가 되겠네요? 그치? 1번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뭐를? DA 벡터를 얘기야. 자, DA 벡터는 뭐하고 같아? 그래, DA 벡터는 자, 평행에 의해서 CB 벡터하고 같네. CB 벡터. CB 벡터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BC 벡터하고 같은 거고. 자, BC는 2번에다 음수를 곱한 거죠. 2번에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플러스 A 벡터 더하기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문제를 다 풀었어. 여기까지 해서 벡터의 덧셈 정리 마무리할게요.